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 3일 신나는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러니까 멕시코 영토를 통과하는 그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이거 제대로 안 한다는 이런 이유로 멕시코에 대해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그냥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진짜. 하여튼 뭐 이런 사실이 발생하면요, 즉각적으로는 시장에 악재임이 분명하고요. 그러면은 금융시장은 각종 그 파생 상품 활용해갖고 합성 전략 다 구축해 두잖아요. 이게 레버리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악재 발생하면은 하여튼 기존 전략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편승하는 세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반영한 거죠. 많이 빠진 게. 그래서 뭐 주식 팔고 채권 사는 형태 또 반복된 겁니다. 장기채 중심으로 채권 수익률 크게 하락했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 표 한번 보시면 역전 엄청 심해졌습니다. 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저는 너무 놀랄 필요 없지 않을까. 이미 그야말로 멕시코 사태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멕시코 문제는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멕시코가 무슨 뭐 패권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국하고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멕시코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멕시코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멕시코가 미국을 거절하고 그 불법 이민자들 보호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멕시코도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택하고 이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은 됩니다. 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한 5일경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제 회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말이죠.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기 거의 힘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 멕시코에만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좀 타격이 있겠죠. 글로벌 기업들, 가령 LG전자 같으면은 공장이 뭐 미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여러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생산량 조정하면은 피해는 최소화되는 거죠. 저 관세에 따라서요, 멕시코 생산 줄여버리고 다른 곳에서 생산 늘려서 수출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불안은 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걸 이제 기억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요,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4월 소비 관련 데이터 나쁘고요. 5월 수출 감소세 더 심화됐습니다. 수입은 찔끔 감소해갔고요. 2분기 GDP에서 순수출 감소 효과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1200원 돌파하리라 봅니다. 물론 당국의 개입 강도나 개입 빈도에 따라서 다소간 시차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국이 시장의 대세를 바꾸지 못할 거로 봅니다. 유가는 또다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WTI 기준 53불대입니다. 예. 제가 이거 64불인가 65불 그때부터 줄곧 유가 한 55불 밑으로 하락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선물 인버스 ETF 적절하다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 하단이 어디인지 예측하지 말고요. 갈 때까지 가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돈 벌 때 왕창 벌어야 되고요. 이럴 때 찔끔 잃어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예. 다만 평가 이익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유가 선물 ETF를 가격이 내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집하시는 거, 이게 뭐 제가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45불까지도 열어두고요. 분할 매집 이렇게 해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가 상승을 확인하고 인버스 이익 실현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중요 데이터 정리하면은요, 한국 소매 판매 지난 3월에 3.5% 이상 급등해갖고 웬일인가 했는데 4월에는 마이너스 1.2%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좋아질 수가 없죠, 이거. 산업 생산은요, 두 달째 상승해갖고 이제 1.6% 상승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연율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 감소세입니다. 수출 감소세 아주 살벌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5월 수출 마이너스 9.4%입니다. 4월보다 더 크게 악화됐습니다. 6개월 연속 감소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 감소는 마이너스 1.9% 감소에 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GDP,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 네 개 요소를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GDP 2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뭐 수출 물량 자체는 2개월 연속 증가한 거 이게 약간 그 위안이 돼서 과연 6월 달에는 이제 어떻게 그 수출 데이터가 나올지 이제 주목하겠습니다. 멕시코 관세 요지는 위에서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요. 또 여러 가지 그 일요일 날 이슈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중공이 무역 협상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평등하고 상호 이익을 그 추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 뭐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익도 좀 지켜달라. 뭐 이런 하소연이지 않는가. 야, 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편 협력은 원칙에 기반하겠다. 원칙의 문제는 합의하지 않겠다. 이제 자기들 지금 현재 입장을 변론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무역 전쟁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예. 두렵겠죠. 예. 두려울 겁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양측 주장이 지금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실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양측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 후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대부분 내용이 합의되었답니다. 예, 중공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내용 합의되었다. 이것이 지금 다툼이 없습니다. 양측에. 즉 딜 직전까지 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트윗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공은 협상을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중공이 많이 아쉬울 거다. 협상을 못해서. 중공이 다시 협상을 한다면 줬다고 행동하지는 못할 거다. 막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합의를 중공이 뒤집었다는 미국 주장에 대한 반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공 측으로부터. 아마 좀 쪽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예, 전부 합의하기 전에는 합의는 없는 거다. 협상 과정 중에 논의된 사안은 토론에 불과한 거다. 이것을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김치국 마신 격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유식하고 센 놈이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결국 중공은 원하는 거 얻지 못했고 협상 전보다 중공 꼬라지가 더 험하게 됐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예? 저런 말 실천적 영향가 없잖아요. 예? 가령 장기 바둑 둘 때는 일수불태, 고도를 칠 때는 낙장불입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요 금반응의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금반응의 원칙. 예? 가령 갑과 을이 논쟁을 하는데 협상도 논쟁의 일종이잖아요. 예? 논쟁을 하는데 갑이 A를 주장하기에 을은 갑의 주장 A를 전제로 B를 내세워 갑을 반격을 했더니 아니 나중에서야 불리함을 깨달은 갑이 갑자기 이제 와서 A를 지 맘대로 취소하면은 금반응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서양 애들 엄청 싫어하죠. 막 이런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협상 결례를 챙겨가고 티격태격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중공 사람들한테는 중요한가요? 자존심 채워주니까. 예? 그런데 팩트는 중공은 관세의 덫에 더 깊이 지금 걸려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공이 원하는 것을 중공이 제시하는 대가를 받고 거래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상 깨진 것은 미국이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이다. 뭐 주권 침해 내용을 합의문에 넣으려고 했다. 이런 말은 뭐 주권 침해 이런 말은 하나만 하는 소리 같습니다. 이 팩트를 말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들 평가, 자기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공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고요. 중공은 사실만 말하면 그 사실에 대한 평가를 시장이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팩트는요. 중공이 스스로 이제 그 시인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 4개월 동안 미국 대미 수출이 9.4% 감소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중공은요.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이 없더라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늘기는커녕 거의 10%가량 줄었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예. 이걸 지금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하반기에. 예. 그래서 6월 말 일본에서 그 G20 서밋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어저께 무역 백서 발표하면서 시진핑 참석 여부는 확답을 안 하고 대표단이 가는 것만 확인을 해 줬습니다.
예. 좀, 그니까, 기싸움 하는 건지, 가령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간다고 딱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는 안 가고 펜스를 대신 보내버리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대신 보내버리면 중공이 물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바이스 벌사. 바이스 벌사.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닌지,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 정리하면요. 이게, 정리하면, 무역 그 전쟁에 대해서 중공하고 미국하고 지금까지 입장 한번 현재 시점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웨이 건도 협상에서 그 협의를 할 수도 있다. 그걸 반드시 협상에서 다룬다는, 풀어준다는 뜻은 아니고, 해볼 수도 있다. 의제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로 끝입니다.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화웨이 등 대표 기업에 대한 개별 추격 사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문제 포함해서 모두 중대하고요. 이것은 미국이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키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중공은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양측 입장은 지금 나올 만큼 다 나왔고요. 따라서 이제 말싸움은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실천적으로 그 고위급 회담 실마리 찾을지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 관련 뉴스들 자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출하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등 독자 OS 개발은 미션 임퍼시블이 될 것이라는 등,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라는 등, 이런 그 뉴스들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화웨이 사태 처음 날 때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화웨이는 죽었다 이겁니다. 킬 스위치 빡 눌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부터는 지금부터 죽는 거고요. 저거 중공 내 사업이라는 것도 지금 애국심 고취하고 화웨이는 죽자 사자 살린다고 전부 다 저기 애플폰 안 쓰고 화웨이 폰 쓴다고 바꾼다고 난리치고 이 기사 넣는데 보조금이 없다면요 중공 내 그 사업도 1년 이상 버티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핵심 부품 공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불가능하죠. 보조금을 왕창 준다면 그거는 그냥 숨만 쉬는 거지 그게 살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받는 건 당연하고요. 이건 두 말 하면 자꾸 말하면 입만 아프고요. 이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그러나 LG전자 이 지금 16분기째 적자 내고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가 만약 살아난다면은 화웨이 사라지는 곳에 LG전자 스마트폰이 만약 살아난다면 이게 대박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이제 불신 기업 리스트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가령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들, 상업적 목적 외에 계약 정신을 위배한다거나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죠. 중공기업 차단하거나 공급 중단하는 그 단체나 개인들 블랙리스트, 불신 기업 리스트에 올려갖고 중공 당국이 제재하겠다고 이제 겁주고 있습니다. 가령 영국의 암사나 일본의 파나소닉사 이런 게 해당될 수도 있겠죠. 만약 한다면. 한국의 LG 유플이 화웨이 계약 해지한다면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대수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크게 한판 파는 게 점점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류기업 페덱스 이걸 조사를 한다고 또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페덱스가 하필 이런 시기에 단순 업무상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있는지. 근데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설사 페덱스가 제재 받는다고 한들 이거는 페덱스 개별 기업 차원이고요. 배송을 중공이 직접 할 거 아니잖아요. 페덱스 경쟁사 서비스 이용하겠죠. 택배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덱스한테는 약간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죠. 중공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니까. 중공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경제 전체에는 이게 큰 악재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중공도 그러니까 미국이 대표 기업들 저격하고 있으니까 중공도 반발하겠죠. 그거는 이 정도 예상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란 문제 보겠습니다. 아베가 12일 14일 사이 이란 방문하기로 이제 확정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이 하메네이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메네이 이란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베 주머니에 그 트럼프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란도 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말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란 외무부는 이란과 미국 간에는 중재자 필요 없다. 이게 아베 중재자 아니다. 한다면 직접 하자 뭐 하는 말한 소리 같은데. 예. 이란 대통령은요, 미국이 이란에 존중을 표시하면 정중히 국제 규범 따르면 그러면 대화하겠다. 이거 뭐 대화하고 싶다는 거죠, 빨리. 근데 좀 의미 있는 뉴스가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라면은 이란 문제 심각성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는요, 이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는 할 수 있다. 분명히 또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트럼프도 그들이 원한다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여튼 뭐 그 대화 시그널이 서로 쌍방을 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정부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내 행태 반드시 변해야 한다. 그래서 압박은 지속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볼턴은 유조선 피습던 1년 공격 행위 배후가 이란이라는 증거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결국 아베를 통한 상호 메시지 확인하고요. 유엔 안보리 처리 상황 이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랍연맹 22개국, 걸프협력기구 6개국, 이슬람협력기구 57개국 이렇게 모여서 메카 회의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지금 이슬람 협력기구하고 아랍연맹 발표가 서로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슬람 협력기구 지금 세 가지 사실을 들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금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한다. 미국이 이스라엘 수도로 공인을 하고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거, 이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골란고원은 시리아 영토인데 미국이 이스라엘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갖고 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팔레스타인의 주권, 자결권 획득하고 1967년 이전 영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지지한다. 와, 세 가지 다 지금 뒷골 땡긴 소리입니다. 예. 항전 계속 하겠다는 거이죠. 예. 특히 세 번째 이 팔레스타인, 이거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 수립을 지지한다. 야, 참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약간만 제가 좀 논점에서 한번 일탈해서 이렇게 한번 일탈해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이게 우리나라 성경책에는요 블레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걸 지칭하거든요. 소년 다윗이 돌팔매질,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죠. 돌팔매질.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 살았는데, 돌팔매 갖고 저 잘 갖고 놀았습니다. 딱 던져갖고 맞추는 거. 멀리 떨어지는 거 맞추는 거. 뭐, 그렇게 놀았는데, 이게 키가 3m짜리 거구, 당대 최고의 싸움 챔피언 골리앗하고 이제 맞짱 뜬 거 아닙니까? 예? 다윗 돌팔매 맞고 이게 골리앗이 기절을 한 거거든요. 돌팔매 맞고 골리앗이 죽은 거 아닙니다. 골리앗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데, 다윗은 키가 적으니까 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돌팔매만 가지고 맞짱 뜨러 간 거라고. 이제 골리앗이 기절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갖고 숨 쉬는 골리앗의 대가리를 썰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요즘 말로 참수를 했다는 거죠. 이건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허리춤에 쫙 차고 와서는, 예? 그 전리품 사울 왕한테 갖다 바치고 그 맞다를 자기 색시로 상품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참 지겹게 싸웁니다. 하여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샤비 쿠슈너 유대인이죠. 네. 중동 평화안을 25일 바레인에서 공개한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 금지하면은 팔레스타인에게 돈 주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경제적 지원이 바로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 OIC가 바로
이슬람 협력기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쿠슈누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중동 분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항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랍연맹은 아랍하고 지금 그 이슬람하고는 다르죠. 아랍은 혈통에 가깝습니다. 아랍 족속들에 가깝죠. 근데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러니까 종교 이슬람이 그 가장 확장된 이슬람을 지금 그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슬람 기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랍과는 아니죠. 아랍 연맹은 이란 비판에 대략 목소리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라크는 여기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로 지금 종교가 갖고 이슬람은 크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하게 갈려 있습니다. 이슬람은. 사우디는 수니파고요. 이 둘 간의 이 패권 전쟁도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 그 이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벽에요. 모건 스탠리가 1년 안에 리세션 올 수 있다는 리포트 냈다고 이제 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작성하기 전에 또 이걸 먼저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결론은 아주 실망스러운 기사였습니다. 근거 설명은 거의 없고요. 주장만 있고요. 그냥 최근에 있는 사건 열거만 하고요. 이것들이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행될 것처럼 호들갑 뜬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실망스러운 기사였습니다. 트럼프가 리세션 만들려고 무역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중공 경제 꼬라박는 거 이상으로 중공 대체 경제 살아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격의 시기, 공격의 세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쉬었다 또다시 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미국이 결정합니다. 공격자는 미국이니까요. 나머지는 무슨 근거로 리세션을 주장하는지 말이죠. 또 누가 이런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기사를 봤더니 그러니까 중공과 멕시코가 내년 선거까지 개긴다는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낙선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질 테니까 그러면 트럼프 낙선할 수도 있다. 개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가령 말이죠.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 도와서 무슨 이득을 누구에게 얻습니까? 일단 미국 요구를 받아주고요. 만약에 안 그러면 진짜 경제가 박살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미국 요구 받아주고요. 그리고 만약 진짜로 트럼프가 낙선하면 그때 정책을 수정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지금부터 계기면 내년까지 관세 25% 쳐맞고 경제는 죽어날 텐데, 멕시코가 뭐 하려고 이런 등신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해버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게 바로 등신 분석 아닙니까? 하여튼 주말 사이에 큰 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주목하던 사건들이라 별도 영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